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쭉 이어서 한때 언론들의 여론조작에 의해서 안철수에게 추월당한 듯한 뉘앙스도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철퇴를 맞으면서 그냥 무너졌어요. 안철수가 대선 토론에서 헛발질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제 여론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선거가 이제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하면은 한 3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참 어마어마한 공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문재인 옆에 섰던 사람은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그 사회적 지위 몰락의 형태로 내가 왜 문재인이랑 경쟁을 한다고 했지라는 걸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는 안철수와 홍준표도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왜 대선에 나왔을까 싶을 만큼 후회할 만큼 어떤 뭐랄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지금. 선거라는 게 질게 뻔하다고 느껴서 하는 선거를 어느 정도 선전하면 같은 득표율도 찬사를 받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붕 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득표율로 참패를 하면 후보 자체의 어떤 책임, 이 소재가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같은 득표를 했는데 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의 후보,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려도 홍준표가 김종인 역할을 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때처럼 내가 말이야 다 망해가는 당, 내가 양아치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살려놨다. 여기 이제 홍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특별한 이번이 없는 한, 뭐 SBS 오보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대세론을 꺾기 위한 무도했건 안 했건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어떤 대세론을 끝까지 이어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문제는 저는 단순하게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이제 사실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다. 원래 박근혜 때 당선됐던 사람은 문재인이었던 거지. 그 재선에 성공하는 건가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의 시작점도 그거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사실은 이긴 선거였다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팟캐스트 시작이 원래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박근혜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기존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대통령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결정타는 저는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무능과 이상한 똥꼬집. 그러면서 그 흐름이 여론 밑바닥에 꾸준히 오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계속 의문 제기했던 게,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할 분위기라네 물음표 딱 찍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상 투표를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역대급으로 참패한 선거가 돼버렸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 정도 나라 망쳐놨으면 박근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정당, 한 50석 정도를 머무는 정당이 됐어야 되는데 공천도 말도 아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지난 대선 때 억울하게 진 사람, 그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후보랑 관련 없는 시대적 흐름, 박근혜의 똥볼, 박근혜 폐약을 떠나가지고 그 느낌이 좀 구시대적인 인물이어가지고 막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뭔가 다 내려놓고 혁신적으로 민주당을 바꿔낸다라든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기까지 시간 걸려요. 아직도 뭐 제 주위에 있는 몇 분은 문재인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정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하고는 다르구나. 최근에 무슨 사고 현장에 가서 유가족 만나는 자세나 표현부터가 너무 다르더만요. 이번에 크레인 사고 있었을 때 뭐 유승민 후보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현장을 방문했고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 어린 자녀를 안아주는 모습,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저런 거는 선거 운동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인품의 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선거의 유세나 발언보다 더 많은 신뢰를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봤어요. 그 사진만으로. 언론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 삼성하고 연관돼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3일 남은 이 시점에 문재인 후보 자신보다도 그 후보 주변 사람들한테 입단속, 행동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바로 이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임무를 쥐게 되는 대통령이고, 또 지금까지 많은 설화와 주변에 있는 의혹들을 쌓아왔지만 꿋꿋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혼자 있어서
흠잡을 게 그 사람 혼자 개인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좀 확대가 덜 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같은 그 캠프 안에 인사라든지 뭐 차기의 중직을 맡게 된 모든 사람들이 자, 문재인만큼 책임감 있고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 서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문재인한테 더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순이 넘었으니까 이제 문재인의 손발이 되어주실 문재인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어려운 부탁을 드려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뭐 큰 불협화음 없고요. 그리고 책 잡힐 만한 행동하시는 분들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언론 프레임에 의해서 인식되어 왔던 비문계라고 하는 의원들조차도 이번에는 온몸을 바쳐서 선거운동을 하고 나 있고. 그건 놀라운 게 날마다 선거 과정들을 방송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자료들을 다 봐요. 네. 저 사람 비문이었는데? 예. 정말 열과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을 바쳐서요. 확실히 다른 선거인 건 맞는 예.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최선 안 되는 거 공천 못 받는 거 이런 거겠죠. 아니요. 표 아니야?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유권자의 지지예요. 그렇죠. 유권자의 표심.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지금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뀐 게 시스템 공천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거는 곧 그 지역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부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문, 뭐 친문,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떠나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몸을 던져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몸을 움츠리거나 아니면 자기 갈 길 막 예전처럼 괜히 뭐 이상한 딴짓하고 그러면 바로 다음 총선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에 우리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활동 선거 유세를 시작할 그 당시에 소속 당 의원들이나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 지지 활동을 중단하고 외면하고 혼자서 원맨쇼 하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투표 운동을 했어야 됐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 따위 당이 다 있나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경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문재인 후보가 수없이 많은 인파들과 수없이 많은 당원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환영받고 지지받고 그 지지세를 다 줘오면서 지금에 있는 위치에 마무리 진짜 골인선 앞에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 너무 자랑스러운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면에서 이건 일종의 하나 다큐로 남겨야 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봐죠. 이거는. 그 지역에 가면은 선거운동원이라는 게 그래요. 민심이 한참 박근혜 때 안 좋을 때 총선 같은 걸 하게 되면 새누리당 운동원들부터 뭐 하나 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뭐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표현 이런 것들이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 움츠려든다고. 선거운동 3번 할 거 한 번도 못 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A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오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서 누군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엄지척 해준다거나 그러면 신이 나죠. 그러면 그 시너지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선거운동원들 또는 현역 정치인들 그게 위로 올라가면서 다 같이 이렇게 모아지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선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그 성남 갔을 때 이정골이 연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문재인 대표의 속 좀 썩였죠. 뭐지? 고백인가? 그랬어요. 실제로. 왜 그 직무하지 않고 막 전국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박영선 봐봐요. 네, 박영선 의원은 선대위 꾸려지기 전까지도 나 선대위 위원장 안 와. 막 이러면서 엄청 튕겼잖아요. 네. 참 나 그분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정치인인가 싶기도 해요. 부산 같은 데 가면은 마이크 직접 잡고 지금 뭐 저쪽 아랫지방 경상도 쪽 내려가면 박영선 의원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연설해주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되는 집안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정상들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벌써 이런 게 있다.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유한국당에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후보만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 없어도 현역이건 유명한 정치인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요새하고 선거운동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놈의 새누리당은 언제 좀 떨어지냐 입에서. 나 계속해서 정정하느라고 지금 미치겠네. 그냥 정정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그나물의 그 법이고 네. 빨간색이나 다홍색이나 네. 빨간색이니까. 그런가? 최신수라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안 떨어지는. 자유한국당도 그럴 거고 국민의당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 내부적으로 후보 마음에 안 들어 뭐 저렇게 독선적이냐 뭐 내가 선거 전략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어쨌건 여론조사 지표가 물론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선거 전략이랄까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진짜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게 정책 싱크탱크, 정책 공감, 국민성장 뭐 요거 뭐 역대급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 중에 유일하게 문재인에게 걸림돌이었던 건 딱 하나였다고 봐요. 정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 그것을 이제 성민순이 딱 저격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실패로 들어가는 분위기고 나머지는 역대급으로 그렇게 위기 없이 지나가고 있는 대선 후보도 좀 드물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논란에 휩싸이잖아요. 지금 네. SBS 가짜뉴스 보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이 안 되니까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뉴스라서 아시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사실 우리가 한번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주정부가 지나왔던 길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외환위기 때 온 국민들이 뭐 물론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 긴 세월 오목한 세월 동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김대중을 후보를 뽑은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경력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과거에 걸어왔던 길, 그 길,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 그리고 굽히지 않는 그 자기 소신에 따른 행동, 말과 실천력 이런 것을 보고 뽑아왔고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그만큼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노무현의 비서실장,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딱지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덕지, 이상한 딱지들.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노무현이라는 정서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봐요.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그 사건 이후로 국민들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해갔고요. 문재인이 또 그 다음부터 13년도부터 보여왔던 행보들, 당내에서 당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벌여왔던 그 긴 시간 동안의 행보, 그리고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세월호를 대하는 입장, 자세, 그런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머리로 문재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왔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이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모습이 우리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체화가 돼버리는 거지. 이거 지금 뭐 당선 확정 방송입니까? 뭐 그날 내보내도 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후보라고 하면 애지간한 마타도에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정도 지지율, 심지어는 지지자들 중에서 90%가 넘게 지지를 하고 있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지하고 있는 이런 후보라고 하면 이 깜깜이 선거 기간에 왠가 그 거짓말과 마타도가 난무하더라도 큰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 방송의 시작점도 그거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사실은 이긴 선거였다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팟캐스트 시작이 원래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박근혜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기존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대통령 하기는 좀 그렇고 결정타는 저는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무능과 이상한 똥꼬집. 그러면서 그 흐름이 여론 밑바닥에 꾸준히 오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계속 의문 제기했던 게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할 분위기라네? 물음표.
딱 찍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상 투표를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역대급으로 참패한 선거가 돼버렸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정성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려도 홍준표가 김종인 역할을 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때처럼. 내가 말이야 다 망해가는 당. 내가 양아치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살려놨다. 여기 이제 홍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특별한 이번이 없는 한 뭐 SBS 오보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대세론을 꺾기 위한 무도했건 안 했건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어떤 대세론을 끝까지 이어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문제는 저는 단순하게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이제 사실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다. 원래 박근혜 때 당선됐던 사람은 문재인이었던 거지. 그 재선에 성공하는 건가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왜 문재인이랑 경쟁을 한다고 했지라는 걸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안철수와 홍준표도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왜 대선에 나왔을까 싶을 만큼 후회할 만큼 어떤 뭐랄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지금. 선거라는 게 질 게 뻔하다고 느껴서 하는 선거를 어느 정도 선전하면 같은 득표율도 찬사를 받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붕 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득표율로 참패를 하면 후보 자체의 어떤 책임, 이 소재가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같은 득표를 했는데 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의 후보, 국민이라면 이 정도 나라 망쳐놨으면 박근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정당, 한 50석 정도를 머무는 정당이 됐어야 되는데 공천도 말도 아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지난 대선 때 억울하게 진 사람, 그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후보랑 관련 없는 시대적 흐름, 박근혜의 똥볼, 박근혜 폐약을 떠나가지고 그 느낌이 좀 구시대적인 인물이어가지고 막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뭔가 다 내려놓고 혁신적으로 민주당을 바꿔낸다라든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기까 시간 걸려요. 아직도 뭐 제 주위에 있는 몇 분은 문재인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정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쭉 이어서 한때 언론들의 여론조작에 의해서 안철수에게 추월당한 듯한 뉘앙스도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철퇴를 맞으면서 그냥 무너졌어요. 안철수가 대선 토론에서 헛발질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제 여론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선거가 이제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하면은 한 3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공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문재인 옆에 섰던 사람은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그 사회적 지위 몰락의 형태로